60세가 넘어가면서 매일 먹는 마늘이 오히려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마늘은 콩팥과 항암에 좋은 최고의 식재료라고 생각하며 찌개에 넣거나 굽고 볶아서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50세,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섭취하면 위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콩팥의 여과 시스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서 결국에는 소변에 거품이 가득 생기고 손발이 퉁퉁 붓는 만성 콩팥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유난히 무겁거나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다리가 붓지 않으십니까? 혹은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나거나 밤잠을 설치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방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 중 단 하나라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숫자 하나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하고 앞으로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숫자 하나를 남겨주세요. 실제로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마늘을 조리하는 방식만 바꾸어도 혈관 내 독소 제거율이 급격히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90% 이상은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을 모두 파괴한 채로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돈 1,000원으로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10분 법칙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SNS에서도 이 마늘 10분 법칙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확한 방법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설마 내가라고 방심하는 순간 침묵에 잠긴 콩팥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립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마늘을 으깨서 10분간 두었다가 드세요라고 처방전에 적어주는 의사 선생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물론 대학병원 교수님들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역할은 이미 병이 났을 때 약을 쓰고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이 내 몸을 어떻게 살리고 죽이는지에 대해서는 진료실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한 주먹씩 드시면서 약 먹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약은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일 뿐 무너진 집을 다시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콩팥이라는 장기는 한번 망가지면 현대의학으로도 되돌리기 힘든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정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듣기 좋은 위로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주치의는 병원 의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쓰기 전에 지금 당장 부엌에서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콩팥병이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인지 아십니까? 암이나 심장마비는 통증이라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게 되고 일찍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우리 몸속에서 참을성이 가장 많은 일꾼 같아서 기능이 30%, 심지어 10%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버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쓰러지면 그땐 이미 늦습니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 중 무려 70% 이상이 자신이 콩팥병인 줄도 모르고 생활하다가 말기에 이르러서야 처음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난 뒤에 남은 것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기계에 팔을 맡기고 내 피를 걸러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투석 생활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고 사소한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무겁고 얼굴이 부석부석하거나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종아리가 퉁퉁 붓는 증상, 이것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체내의 수분과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특히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은 바로 소변입니다. 변기에 물을 내리기 전에 잠시만 확인해 보십시오. 마치 맥주 거품처럼 하얗고 몽글몽글한 거품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물을 내려도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변기벽에 끈적하게 남아있다면 이것은 비상 상황입니다. 우리 몸에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 사구체가 망가져서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인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소변 색깔입니다.
건강한 소변은 맑은 연노란색을 빱니다. 그런데 만약 소변이 진한 갈색이거나 빨간빛이 돈다면 이것은 콩팥에서 피가 새고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입니다. 또한 소변에서 평소와 다른 역한 냄새가 나거나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다면 이 역시 콩팥이나 요로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의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유 없이 피로감이 심해지고 입맛이 뚝 떨어지며 구역질이 자주 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 몸에 요독이라는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 이 요독이 쌓이면 온몸이 나른해지고 음식을 봐도 입맛이 전혀 없고 심하면 구토까지 유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멀쩡하던 콩팥을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망가뜨리는 걸까요? 범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60대 이상 절반이 앓고 있다는 고혈압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고혈압 유병률은 무려 60%를 넘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운 6만 관중 중에서 3만 6천 명이 고혈압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콩팥과 혈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악연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콩팥은 미세한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촘촘하게 뭉쳐있는 덩어리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이 연약한 혈관들이 끊임없이 엄청난 압력을 받아 터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치 아파트 수도관의 수압이 너무 높으면 파이프가 끈적끈적한 녹으로 막히고 결국 터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반대로 콩팥이 망가지면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상실되어 혈압은 더 치솟게 됩니다. 콩팥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 혈압 때문에 콩팥이 더 빨리 망가지는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두근두근 심장에 쏟아내는 높은 혈압이 콩팥의 미세 혈관을 하나둘씩 파괴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만 콩팥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뇨병도 콩팥의 최대 적입니다. 대한당뇨병 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약 30%가 결국 당뇨병성 콩팥병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높은 혈당이 콩팥의 미세 혈관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막히게 하고 콩팥의 필터 기능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고혈압에 당뇨까지 함께 갖고 계신 분들은 콩팥이 2배, 3배로 빨리 나빠질 수 있으니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고혈압약을 매일 드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혈압이라고 2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재 콩팥 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을 통해 내 몸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댓글을 확인하고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혈압이라고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아침 혈압약을 먹고 있으니까 콩팥은 안전하겠지 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약은 치솟는 혈압 수치를 강제로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약 자체가 이미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되돌리거나 죽어가는 콩팥세포를 재생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장기간의 약물 복용은 그 자체로 간과 콩팥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반드시 혈관을 청소하고 콩팥에 부담을 덜어주는 천연 해독제를 매일 밥상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독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저렴하며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마늘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콩팥을 살리는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아주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깨어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의 열쇠를 여러분께 쥐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로서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고혈압과 당뇨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셋째, 약만으로는 콩팥을 살릴 수 없고 매일 먹는 음식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늘의 비밀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늘이 몸에 좋으니 무조건 많이 먹기만 하면 콩팥이 좋아질까요? 죄송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대한민국 90%의 주부님들이 매일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밥상 위에서 정성껏 챙겨 드셨던 그 마늘이 사실은 콩팥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그저 마늘 향이 나는 껍데기에 불과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업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 준비를 하십니다. 마늘 껍질을 깝니다. 칼로 다지거나 절구에 빻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10중 8구 곧바로 팔팔 끓는 김치찌개에 넣거나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으실 겁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몸에 배어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요리 습관상 마늘을 미리 준비해 두기보다는 요리 직전에 다져서 넣는 것이 더 신선하고 향이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콩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양소가 조금 파괴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이 콩팥 필터를 청소하고 혈압을 낮추는 기적의 효과를 내는 것은 바로 마늘 속에 숨겨진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성분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통마늘 그 자체에는 알리신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늘 속에는 알린이라는 성분과 이를 분해하는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늘을 칼로 으깨거나 씹을 때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비로소 이 두 성분이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그때야 비로소 강력한 치료물질인 알리신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마늘 속의 알린은 성냥개비이고 알리나제 효소는 성냥갑 옆면의 마찰부입니다. 성냥개비를 꺼내서 마찰부에 그어야 불이 붙듯이 마늘을 으깨서 두 성분이 만나야만 비로소 알리신이라는 불꽃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냥개비를 꺼내자마자 물에 던져 넣으면 당연히 불은 붙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열에 극도로 약하다는 점입니다. 마늘을 다지자마자 효소가 채 활동하기도 전에 뜨거운 냄비 속으로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효소는 그 즉시 사멸합니다. 알린과 알리나제가 만날 시간이 없었으니 당연히 콩팥을 고치는 알리신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지금까지 알리신이 전혀 없는 그저 매운맛만 나는 익힌 마늘을 드셔온 셈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백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사놓고 정작 전원 코드를 꽂지 않은 채 놔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는 부를지 몰라도 끈적끈적해진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으로 부어오른 콩팥을 진정시키는 약효는 0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마늘을 다진 즉시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알리나제 효소의 활성이 1분 이내에 90% 이상 소멸된다고 합니다. 1분입니다. 우리가 마늘을 다져서 끓는 찌개에 넣는 그 짧은 순간에 이미 효소는 거의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진 후 실온에서 10분만 놔두면 알리신 생성량이 최대치에 도달한다는 결과도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마늘의 민족이라고 자부합니다. 전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이죠. 그런데 왜 고혈압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왜 투석을 받는 콩팥병 환자는 해마다 늘어만 갈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성격 급한 빨리빨리 조리 문화가 마늘이 가진 최고의 효능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내 가족 건강하라고 매일 챙겨 먹인 것인데 방법이 틀려서 효과를 못 봤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 하나만 알면 죽어버린 마늘의 효능을 200%, 300%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치료물질이 있는데 이 알리신은 마늘을 으깨야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으깬 직후에 바로 열을 가하면 알리신을 만드는 효소가 죽어서 알리신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먹어온 마늘은 알리신이 없는 빈 껍데기였다는 것 기억해 두셨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우리 콩팥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길래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매운맛을 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알리신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천연의 방패이자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청소하는 가장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미세한 거름망이 촘촘하게 얽혀있는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50년,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다 보니 이 필터에는 온갖 찌꺼기가 끼고 녹이 슬고 염증이라는 끈적끈적한 기름때가 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콩팥의 노화입니다. 이 녹과 기름때를 의학 용어로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사구체 세포를 공격해서 구멍을 내고 결국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리신이 투입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들어가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마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듯 강력하게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찌들어 있던 필터에 녹을 닦아내고 기름때를 벗겨내어 콩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에서 소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늘 추출물을 일정 기간 투여했을 때 소변 내 단백질 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콩팥 조직의 손상이 회복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동물 실험 단계의 결과이므로 사람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정말 놀랍고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알리신은 콩팥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K-뷰티 열풍과 함께 동안 유지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알리신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는 피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피부에 탄력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콩팥도 살리고 피부도 매끈매끈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하지만 알리신의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고혈압이었습니다. 알리신은 좁아지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꽉 막힌 수도관에 강력한 세정제를 넣어 녹과 이물질을 녹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떨어지고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콩팥이 받는 압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신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알리신이 혈관에게 긴장 풀어도 대하고 속삭여주는 셈입니다. 즉, 마늘을 제대로 먹는 것은 콩팥을 청소하는 것과 동시에 콩팥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혈당 관리와 피부 건강까지 더하면 일석삼조, 일석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마늘이 이렇게 좋은 줄은 알았지만 알리신이 구체적으로 혈관과 콩팥을 어떻게 살리는지 듣고 나니 어떠십니까? 혹시 마늘 외에도 알리신이 풍부해서 콩팥 청소에 도움이 되는 다른 숨겨진 식재료들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궁금하시다면 지금 댓글창에 계속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반응이 뜨겁다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마늘과 짝을 이루어 콩팥을 춤추게 만드는 또 다른 식재료들을 모아서 특집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잊지 말고 지금 바로 계속이라고 남겨주세요.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마늘이 콩팥을 살리는 열쇠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열쇠라도 내 손에 쥐어져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리법이 틀리면 이 모든 기적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죽어버린 효소를 되살리고 알리신을 폭발적으로 늘려서 내 입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의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식품 연구가들이 밝혀낸 단 10분의 법칙.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던 순간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알리신을 폭발적으로 늘려서 내 몸에 온전히 흡수시키는 방법, 기다림의 미학 10분의 법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돈이 들지도 않고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요즘 유튜브와 SNS에서 가장 핫한 건강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통마늘의 껍질을 깝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칼등으로 마늘을 힘껏 으깨거나 잘게 다져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늘의 세포벽이 파괴되어야만 알린과 알리나제 효소가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통째로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지식여서 상처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칼로 잘게 다지는 것보다 칼등으로 힘껏 으깨는 것이 세포벽 파괴에 더 효과적입니다. 마늘의 세포가 더 많이 부서질수록 알린과 알리나제가 만나는 접촉면이 넓어져서 알리신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진 마늘을 바로 냄비에 넣지 마시고 도마 위에 그대로 둔 채 딱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성격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 요리할 때 마늘 다지자마자 빨리빨리 하면서 끓는 찌개에 툭 던져 넣기 바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마늘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마늘이 으깨지고 나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최대로 생성되기까지는 화학적인 반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골든타임이 바로 10분에서 15분 사이입니다. 이 10분 동안 마늘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서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알리신을 뿜어냅니다. 마치 잠자던 숲속의 공주가 왕자님의 키스를 받고 깨어나듯 죽어있던 마늘이 콩팥을 살리는 명약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네 번째, 10분이 지났다면 이제 요리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까는 열을 가하면 효소가 파괴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법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으깨고 나서 10분간 기다려 이미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된 마늘은 열에 대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즉, 알리신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굽거나 끓여도 그 성분이 쉽게 파괴되지 않고 60%에서 70% 이상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지자마자 바로 익히면 효소가 바로 죽어서 알리신 생성량은 0이 됩니다. 보존율 70%와 0%. 이 엄청난 차이가 단지 10분의 기다림에서 결정된다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요즘 SNS에서 핫한 마늘 10분 룰의 핵심입니다.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요리하실 때 무조건 마늘부터 먼저 까서 다져 놓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채소를 씻고 고기를 썰고 냄비에 물을 올리십시오. 다른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10분이라는 시간이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요리의 순서만 살짝 바꿔도 여러분은 매일 식사 때마다 콩팥을 청소하는 천연 해독제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요리할 때마다 10분을 기다리기 번거로우시다면 아예 하루치 마늘을 아침에 미리 다져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점심, 저녁 요리할 때 이미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된 마늘을 바로 쓸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다만 이틀 이상 보관하시면 알리신이 서서히 줄어드니 그날그날 소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입니다. 전자레인지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는 마늘의 효소를 순식간에 파괴합니다. 아무리 10분을 기다렸더라도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알리신이 크게 감소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조리하시기 바랍니다. 생마늘을 그냥 드시는 것이 알리신 섭취에는 가장 좋겠지만 위장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는 속쓰림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마늘을 공복에 드셨다가 위염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으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위장은 보호하고 콩팥은 살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그것은 바로 으깨고 10분 기다렸다가 조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늘 10분 법칙의 핵심 4단계. 첫째, 껍질을 벗긴다. 둘째, 힘껏 으깨거나 다진다. 셋째, 10분간 기다린다. 넷째, 조리해서 먹는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지요? 하지만 나는 생으로 먹는 알싸한 맛을 도저히 포기 못하겠다. 혹은 요리해 먹는 것 말고 조금 더 특별하게 약처럼 챙겨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콩팥 기능을 2배로 올려주는 대한민국 상위 1%의 건강비법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흔한 재료 하나만 더하면 마늘은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과연 그 재료가 무엇일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으깨고 10분 기다리기 법칙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 법칙을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재료 하나만 더하면 마늘은 밥상 위에 반찬을 넘어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오늘 제가 시니어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첫 번째 짝꿍 재료, 그것은 바로 꿀입니다. 아니, 당뇨 걱정되는데 꿀이라니요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꿀과 마늘이 만나면 알리신의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뿐만 아니라 마늘의 매운 성질을 꿀의 따뜻한 성질이 감싸주어 위장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특히 기력이 쇠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이 꿀마늘은 천연자양 강장제나 다름없습니다. 요즘 K-웰빙 트렌드로 꿀마늘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영어로는 허니 갈릭이라고 하는데 해외 건강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슈퍼푸드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만들어 먹어온 것인데 세계가 이제야 따라오고 있는 셈이죠.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생마늘 껍질을 까서 살짝 으깹니다. 그리고 반드시 10분을 기다려 알리신이 충분히 생기도록 둡니다.
그 후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찜기에 넣어 5분에서 10분 정도 살짝만 쪄줍니다. 너무 오래 찌면 좋은 성분이 달아나니 살짝만 익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식힌 마늘을 꿀과 1:1 비율로 섞어 유리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숙성시키면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꿀이 마늘에 쏙 배어들어 먹기도 편하고 효능도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꿀도 결국은 당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사실 콩팥 건강에 가장 좋은 최고의 궁합은 마늘과 식초가 만난 마늘 초절임입니다. 식초의 유기산 성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혈관 청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산병원 영양팀에서도 만성질환자들에게 식초를 활용한 식단을 권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고깃집에서 흔히 먹는 마늘 장아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설탕이나 간장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맑은 식초와 물을 1:1로 섞어 담백하게 담그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만드는 법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을 까서 으깬 후 10분을 기다립니다. 이 10분 법칙은 어떤 마늘 요리에서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황금률입니다. 그 후 유리용기에 마늘을 넣고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마늘이 잠길 만큼 부어줍니다. 여기에 물을 식초와 같은 양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잘 닫아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초마늘을 식사 때마다 두세 쪽씩 반찬처럼 드십시오. 마늘의 매운맛은 사라지고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훌륭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초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약의 효과를 보조하면서 콩팥까지 보호할 수 있으니 정말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식초의 유기산은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마늘의 알리신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다이어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콩팥도 살리고 살도 빼고 피부도 매끈매끈해진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의 댁에 대대로 내려오는 마늘 활용법이나 혹은 나는 마늘을 이렇게 먹었더니 몸이 정말 좋아지더라 하는 특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건강 비법이 있다면 지금 댓글창에 공유라고 적어주시고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지금 투석을 걱정하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위장이 너무 약해서 익힌 마늘도 속이 쓰리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흑마늘입니다. 하얀 마늘을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오랫동안 숙성시키면 색깔이 까맣게 변하면서 식감이 젤리처럼 쫀득쫀득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흑마늘인데 이 과정에서 생마늘에는 없던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일반 마늘보다 항산화 효능이 무려 10배나 높습니다. 무엇보다 매운맛이 전혀 없고 달콤해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제품을 드셔도 좋고 요즘은 전기밥솥으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터넷에 흑마늘 만들기라고 검색하시면 아주 자세한 방법이 나오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도 흑마늘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군이나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흑마늘이 품질이 아주 좋기로 유명합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마늘로 만든 흑마늘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력이 없고 면역력이 필요하다면 꿀마늘, 혈압과 당뇨 관리가 우선이라면 식초마늘, 그리고 위장이 예민하다면 흑마늘, 이 세 가지 중에서 내 몸 상태에 딱 맞는 옷을 골라 입듯이 선택해서 꾸준히 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100세까지 콩팥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늘을 먹으면 냄새가 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마늘 냄새의 주범은 바로 알리신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황화합물인데 이것이 폐를 통해 호흡으로 나옵니다. 마늘 먹은 후에 우유를 한 잔 드시거나 생파슬리를 씹으시면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또한 사과를 먹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마늘 냄새를 중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흑마늘은 숙성 과정에서 냄새 성분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냄새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늘 보충제나 마늘 영양제를 먹어도 같은 효과가 있나요? 시중에 마늘 추출물 캡슐이나 마늘 오일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보충제마다 알리신 함량이 천차만별이고 제조 과정에서 알리신이 파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신선한 생마늘을 10분 법칙대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마늘 두세 쪽이면 1,000원도 안 되니까요. 다만 여행 중이거나 외식이 잦으셔서 마늘을 챙기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마늘과 꿀을 함께 드시면 좋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혈액 응고를 막는 약, 예를 들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을 과다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강황이나 은행잎 추출물도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으니 이런 건강 보조식품과 마늘을 함께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르신들이 마늘을 드시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빈속에 드시는 것은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때 드시면 밤새 알리신이 혈관을 청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초기 당뇨를 함께 갖고 계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소변에 단백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으니 식습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우연히 마늘 10분 법칙에 대해 알게 된 후 매일 저녁 마늘 2쪽을 으깨서 10분 기다렸다가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식초 마늘을 담가서 반찬으로 드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소변 단백질 수치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은 마늘뿐만 아니라 싱겁게 먹기, 매일 30분 산책하기 등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바꾸셨기 때문에 마늘만의 효과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마늘 10분 기다리기가 가장 쉬웠어요. 다른 건 의지가 필요한데 이건 그냥 순서만 바꾸면 되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0분 법칙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별한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리 순서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콩팥을 지킬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인데 이분은 남편분이 만성 콩팥병 3기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온 가족이 걱정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마늘 10분 법칙과 식초 마늘 레시피를 알게 된 후 남편분의 식단을 정성스럽게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매끼 식사 때마다 초마늘 2쪽을 꼭 챙기시고 국물 요리는 싱겁게 하되 10분 대기한 마늘을 넣어 감칠맛을 더하셨다고 합니다. 1년 후 남편분의 콩팥 수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분이 전화로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 병원비 아끼려고 시작한 건데 우리 둘 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가족의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부엌에서 10분만 더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고 가장 현명한 건강 투자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마늘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마늘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마늘을 하루에 5쪽, 6쪽 이상 드시면 위장 점막에 자극을 주어 오히려 위염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생마늘을 많이 드시는 것은 위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 마늘도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오해, 마늘을 기름에 볶으면 효과가 더 좋아진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기름에 볶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볶기 전에 10분을 기다렸느냐입니다. 10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름에 볶으면 아무리 맛있는 마늘 볶음이라도 알리신은 0입니다. 반대로 10분 기다린 후에 볶으면 알리신이 상당량 보존됩니다. 조리 방법보다 10분 대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오해, 다진 마늘을 사서 쓰면 편하고 효과도 같다.
마트에서 파는 다진 마늘은 대량으로 가공한 후 오래 보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알리신이 상당 부분 소실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방부제나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통마늘을 사서 직접 까서 으깨는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 몸을 위해 이 정도 수고는 감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오해, 마늘 냄새가 심하면 효과가 좋은 마늘이다. 마늘 냄새와 알리신 함량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냄새가 심하다는 것은 황화합물이 많다는 뜻인데 이것이 곧 알리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냄새에 집중하기보다 으깨고 10분 기다리기라는 조리법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늘 외에도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습관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만 잘 먹는다고 콩팥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주십시오. 콩팥이 원활하게 일하려면 물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면 콩팥의 노폐물 배출을 돕고 콩팥 결석 예방에도 좋습니다. 다만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오히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싱겁게 드십시오. 우리 한국 음식은 김치, 된장찌개, 젓갈 등 짠 음식이 많습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하루 나트륨 섭취를 5g 이하로 줄이실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한 접시 정도면 충분하고 국이나 찌개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게 느껴지시겠지만 2주만 참으시면 입맛이 바뀌어 싱거운 음식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셋째,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요즘 걷기가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관리하며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면 콩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과 함께 걷기 모임을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도 챙기고 즐거움도 2배가 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에는 소변검사와 혈액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만으로도 콩팥 기능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검진을 적극 활용하시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콩팥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진통제를 함부로 드시지 마십시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콩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매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콩팥 건강에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의 진찰을 받으시고 콩팥에 부담이 적은 약을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과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특히 콩팥이 이미 많이 나빠지신 분들에게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 마늘이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식재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듯 과유불급, 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약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마늘 섭취를 당장 멈추시거나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큰 수술이나 치과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소에는 혈전 예방에 좋지만 수술 중에는 오히려 피가 멈추지 않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지혈이 안 되면 수술장에서 매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수술이나 발치를 앞두고 계신다면 최소 2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잠시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두 번째, 심각한 안과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옛 의서인 본초 강목에도 마늘은 몸에는 이로움이 많으나 오직 눈에는 해롭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마늘의 매운 성질은 열을 위로 솟구치게 하여 눈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녹내장, 백내장 등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눈이 침침해지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미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입니다. 제가 앞서 마늘이 콩팥에 좋다고 한 것은 콩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 즉
예방과 초기 관리 단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콩팥이 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해 소변 배출이 어려운 상태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늘에는 칼륨과 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배출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작은 성분조차 몸속에 쌓여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제가 마늘을 먹어도 되는지, 먹는다면 하루에 몇 쪽이 적당한지를 꼭 여쭤보고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입니다. 마늘의 매운 성분은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서 위궤양이 활동 중이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은 생마늘은 물론이고 익힌 마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흑마늘로 대체하시거나 위장 치료가 어느 정도 된 후에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일반인이나 초기 증상만 있는 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하루에 딱 2쪽에서 3쪽이면 충분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신다고 해서 콩팥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장만 버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적당량을 챙겨 먹는 그 끈기가 여러분의 혈관과 콩팥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마늘 건강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빠졌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가시면 반드시 건강한 콩팥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켜드리고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콩팥을 살리는 마늘의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마늘을 드실 때는 반드시 으깨고 10분간 기다린다는 이 황금 법칙만큼은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오늘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콩팥은 침묵의 장기로 기능이 10%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증상이 없으니 소변 거품, 부종, 피로감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둘째, 마늘의 알리신은 콩팥을 청소하고 혈압을 낮추는 최고의 천연 해독제입니다. 셋째, 알리신은 마늘을 으깬 후 10분간 기다려야만 최대로 생성됩니다. 바로 가열하면 알리신 생성량은 0이 됩니다. 넷째, 꿀마늘은 면역력 강화에, 식초마늘은 혈압과 당뇨 관리에, 흑마늘은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다섯째, 하루 2~3쪽 꾸준히 드시되 투석 환자분이나 수술 앞둔 분, 심한 안과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꾸는 이 사소한 요리 습관 하나가 꽉 막힌 혈관을 청소하고 지친 콩팥을 젊게 만들며 나아가서는 병원 신세를 지지 않는 평온한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 너무나 뻔한 말 같지만 막상 병상에 누워보면 그 말이 얼마나 사무치는 진리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아픈 짐이 되지 않고 100세까지 내 2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맛있는 밥을 먹으며 웃을 수 있는 존엄한 노년을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당장 귀찮음을 무릅쓰고 부엌으로 달려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10분 법칙을 실천한 여러분은 70대, 80대에도 매끈매끈한 혈관과 건강한 콩팥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개운하게 일어나서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웃으며 뛰어놀 수 있는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그냥 흘려보내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신다면 그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선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장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콩팥을 위해 이 10분의 기적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굳은 의지를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약속이라고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다짐의 댓글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곁에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공유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콩팥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몸의 거대한 해독 공장인간의
낀 묵은 기름때를 싹 벗겨내는 최고의 음식에 대해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이 중요한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꼭 켜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튼튼한 신장을 위한 습관, 저희 채널과 함께 만드세요. 매일 10시와 12시에 새로운 건강 비결이 공개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